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10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주간 증시 전망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 미증시 결과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자, 나스닥은 올랐어요. 네. 아주 약하게나마 살짝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다우와 S&P는 또 추가락을 했습니다. 즉 혼조세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특히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시황 분석 영상을 거의 한 3, 4개, 그죠? 4개 정도 올려드렸나요? 다각도로 분석을 했죠. 코스닥도 분석을 하고 나스닥도 분석을 하면서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주에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껏 제 시황 브리핑을 꾸준히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무료카 톡방에서 제가 지수 고점입니다, 저점입니다,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밀릴 겁니다 등등 중요한 어떤 변곡점 때마다 계속 코멘트를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무료카톡방에서 꾸준히 제 시황 코멘트를 트래킹 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시황 적중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네. 그래서 결국 확률 게임이죠. 주식이건 뭐 선물이건 그렇습니다. 확률이잖아요. 확률 100%는 없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네.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다. 다만 이때까지 높은 확률로 적중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제가 시황을 분석을 하고 지수의 방향성을 예측을 하는 방법은 의외로 심플해요. 과거 사례들을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거죠. 과거 차트들을 쭉 보면은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차트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죠? 똑같은 모양새. 예. 매번 다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그렇고 다 제각각 다른 이유들로 오르내리고 하기 때문에 100% 똑같이 똑같은 차트가 만들어질 수는 없다. 다만 비슷한 패턴은 분명히 존재한다. 왜? 투자 심리는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죠? 탐욕과 공포. 그죠? 예, 탐욕에서 오는 급락, 공포에서 오는 반등.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사례 분석을 저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앞날을 예측하기 위해서. 네, 지금과 비슷한 사례가 분명히 과거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비슷한 어떤 차트들의 특징을 다 모아서 공통점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것을 알고리즘을 짜서 수식을 만드는 거죠. 수식을 만들어서 지금 이 구간에서 현재 이 차트 이 모양에서 빠질 확률이 높은지 혹은 오를 확률이 높은지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방향성을 체크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리딩을 하는 거, 그게 제 방식입니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난 금요일에 올려드린 영상 다 보셨다면 아시겠지만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간 관계상 금요일에 올려드렸던 영상들을 꼭 봐주십시오. 네. 꼭 청취를 해주시고 그리고서 지금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금요일에 디테일하게 짚어드렸던 부분들은 오늘은 그냥 가볍게만 볼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금요일 영상을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 코스닥과 나스닥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매우 높다. 자, 첫 번째 코스닥에서 노다지 시그널이 3개가 나왔다라는 거죠. 과거에 보게 되면 보통 여기서 2008년 금융위기 제외. 네. 자, 그러니까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노다지 시그널이 뜨고 나서는 급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11선 돌파도 100% 나왔습니다. 100%입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이 연두색, 제가 원래 검정색이었는데 색깔 살짝 바꿨어요. 지금 요게 3개가 나왔거든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빠르면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부터 반등 봅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때 무료 카톡방에서 회원님들이 야 대단하다. 역시 대표님이십니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왔죠. 알파벳과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메타와 알파벳 둘 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회원님들 컨센서스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정말 제 예상대로 둘 다 컨센서스를 상회했어요. 했는데 알파벳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쪽 매출 부분이 기대 이하 역성장했다라는 이슈,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다음 분기 4분기 때에 매출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발표가 있었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악재로 작용했어요. 실적은 잘 나왔으나 그 두 가지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어찌됐거나 지수를 또 끌어내렸다. 예. 그죠? 사실 이게 그게 그런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상승 추세고 분위기가 좋았다면은, 예, 이번 분기도 역시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하면서 아마 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아니면 빠지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빠지던지. 아무튼 그때 알파벳의 주가가 마이너스 9% 넘어갔죠. 알파벳은 이제 구글의 모회사인데 알파벳 A, B, C가 있어요. B는 비상장 회사고 A와 C, 네, 이 두 개가 이제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구분을 하는 기준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의결권이 뭐 한 주 있느냐, 의결권이 한 개 있느냐, 10개 있느냐, 그 차이를 두고서 이제 A, C로 구분은 되어지는데,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두 개 합하면은 시가총액이 거의 5위, 4위, 5위 정도의 만몽 수준입니다. 3위인가? 아무튼 뭐, 이 두 개업을 합하게 되면, 여기 나오죠. 보여드릴게요, 진짜. 구글 모기업이다 보니까 여기 나옵니다. 자, 알파벳 A와 C, 여기 나오죠. 이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돼요? 단숨에 시가총액 3위네요, 3위. 단숨에. 아마존보다 좀 더 높죠? 그죠? 이 두 개 합하면. 예. 그만큼 이제 알파벳이라는 기업이 마이너스 거의 10% 빠지니까 나스닥이 급락을 했던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짚어드렸던 부분이고. 자, 아무튼 제 예상대로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변수로 한 번 더 빠진 거예요.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왜? 여전히 노다지 시그널 레이더에 걸려 있으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은 반등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자, 2008년도 금융위기는 제외합니다. 무슨 말씀드렸죠? 요거. 이걸 제외하자. 이거는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장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그냥 심지어 우리나라 총 1위인 삼성전자도 하한가 갔었던 때가 2008년도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한가 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전 봤거든요. 네. 낮잠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갔었어요 이때. 그럴 정도로 정말 최악이었을 때가 2008년도인데 이런 때가 자주 오진 않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2008년도와 같은 금융위기급이다. 그러면 제 예상은 빗나갈 겁니다. 지금은. 예. 지금이 그런 거라면 제 예상은 빗나간다. 장담하는데 빗나간다. 네. 제가 뭐 이코노미스트는 아닙니다만은 지금이 2008년도 금융위기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 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과거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시간 관계에서 빨리 스킵할게요. 네, 두 개 내지는 그러니까 과거에도 다 제각각의 이유로 빠졌어요. 다 악재가 있었었죠. 네, 뭐 작년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때도 두 개 나오고 반등, 하나 둘 세 개 나오고 반등, 하나 둘 두 개 나오고 반등, 두 개 나오고 반등, 하나 둘 세 개 나오고 반등. 그러니까 두 개 아니면 보통 세 개, 많이 나올 때는 두 개, 세 개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세 개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코스닥 이렇게 되면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때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100%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디? 11선, 11 이평선은 돌파가 나왔다. 그러니까 최소 돌파 시도했다. 네. 100% 돌파 시도, 네, 돌파 시도라고 할게요. 돌파 시도는 100% 나왔다. 알겠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코스닥이 반등이 나오면 나스닥도 100%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코스닥 지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과거 사례 보기에는 나스닥이 먼저 반등 나왔던 적도 있고요, 코스닥이 먼저 반등 나왔던 적도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누가 먼저 선빵을 때릴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코스닥이 제대로 반등이 나와주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나스닥을 보자. 나스닥 이제 보시면은 지금이 10월 29일인데 곧 10월, 즉 월봉이 완성이 되죠. 월봉도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봉과 월봉을 볼 건데 두 개가 지금 3분봉이에요. 음봉 3개가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죠. 자, 보시면은 나스닥 보시면, 자,
여기 빨간색 시그널 보십시오. 이게 이제 3운봉, 운봉이 3개가 나왔을 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확률이라고 그랬죠. 제가 주식을. 자, 3운봉 다음날 양봉, 3운봉 다음날 반등, 3운봉 다음날 양봉, 3운봉 다음날 양봉, 또 운봉이 지금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땐 4운봉. 자, 어떻습니까? 확률이 보이죠? 운봉이 3개 혹은 4개 나온 다음에 양봉 뜰 확률이 높구나. 최근 사례를 봤을 때. 그럼 과거에는 어땠는가? 자, 확실히 장이 안 좋을 때는, 자, 완전 하락 추세였었어요. 그죠? 이때는 보시면은 이게 몇 개까지 나와요. 빨간색 다이아몬드가 몇 개까지 나옵니까? 진짜 하나, 둘. 2개가 나왔다는 소리 뭐예요? 하나는 3개, 2개가 나왔다는 소리 4개입니다. 연봉이 4개, 4개, 4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추세가 하락 추세이다 보니까 4개. 많이 나올 때는 3개, 4개, 5개, 6개까지도. 또 3개, 4개, 5개까지도. 네, 이게 이제 하락 추세의 모습이에요. 분위기 안 좋으니까. 하지만 그러던 와중에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던 와중에도 중간에 3운봉, 3운봉, 3, 3, 4. 그죠? 네. 그러니까 하락 추세일 때에도,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네. 애기들이 집에 와서 잠깐 시끄러워서, 네. 그래서 한참 하락 추세일 때에도 보면은, 네, 중간중간에 3운봉, 그죠? 혹은 4운봉에서 반등이 조금 나왔었어요. 다음날 양봉이 나왔었어요. 다만 이제 워낙, 그때 작년 분위기 안 좋았다 보니까 운봉이 막 4개, 5개, 6개도 나온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락 추세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 주요 이평선들이 다 고꾸라졌을 때고, 완전 역배열이 된 상태에서 빠졌었던 거고요. 지금은 완전 역배열은 아니에요.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역배열은 아닙니다. 그렇게. 네. 이해되셨죠?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추세일 때와 하락 추세일 때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 한참 상승 추세일 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3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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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운봉, 3운봉. 그죠? 그러니까 추세가 좋을 적에는 음봉이 나오는 개수가 확실히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조금만 빠져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도 그 원리를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추세 좋을 때는 보세요. 3운봉, 4운봉, 그죠? 3운봉, 4운봉, 4운봉. 많이 나와봤자 보통 3개 아닌 4개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음봉이 3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확률상 100% 상당은 못하지만은 일단은 월요일에 양봉 가능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거기다가 지금 나스닥 100 지수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고점, 그리고 저점. 추세선상으로는 점 정확하게 딱딱 일치합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 양봉 하나 나와주면은 아주 예쁜 그림이 완성이 되겠죠. 그죠? 네, 거기다가 제가 만들었던 시그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시그널 요거, 이제 핑크색과 하늘색 요거, 이 시그널, 네, 요거 무시 못하죠. 과거에 반등 나왔던 사례가 상당히 많다. 자, 이거 지고 보면은, 자, 이것도 제가 적어드릴게요. 자, 나스닥, 그리고 단기 바닥 시그널 유효. 네. 이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핑크색과 하늘색 시그널, 핑크색과 빨간색 이 세 개 지금 시그널 나오는데, 이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바닥이고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건데, 실제로 보십시오. 과거에 이렇게. 네. 이렇게. 핑크색을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빨간색이랑 이거거든요. 핑크색은 지고 볼게요. 빨간색과 하늘색인데 확률이 매우 높아요. 단기 바닥권에서는 대부분 다, 그죠? 매우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것도면은 반등 임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3년도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뜬 거예요. 처음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급락 초기에 떴던 겁니다. 이거 뜨고서 급반응 나왔었죠. 그때도 보시면 121선 이탈하고 서 쭉 빠졌어요. 근데 거의 최바닥권에서 빨간색이 뜨더니만 급반등. 맞죠? 네. 지금도 똑같아요.
이제 120에서 이탈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월봉도 3분봉이라고 있어요. 월봉. 자, 이번에 월봉을 한번 살펴보자. 월말이기 때문에 월봉도 반드시 체크해줘야 되는데, 자, 월봉도 보시면, 자, 이 월봉입니다. 월봉 3분봉인데, 잘 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이때 연봉 3개, 연봉 3개, 연봉 3개. 한참 급락이 진행되던 2022년도에도 음봉이 3개가 나오고 나서 다음 달 양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와요. 그죠? 3음봉, 요건 무시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이 3개월째 지금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과거에도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보시면 이때도 3음봉. 심지어 금융위기 때에도 3음봉. 그죠? 즉, 저는 11월 달에는 양봉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양봉이라는 게, 양봉이라는 캔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은 게 양봉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월 11월이 시작하는 첫날이 시초가가 돼요. 맞죠? 11월 첫 거래일. 그때 이제 그 시절 시초가가, 월봉의 시초가가 되는 건데, 11월 말에는 시초가보다 높게 올라가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단, 시초가보다 떨어질 수 있죠. 그죠? 한 달이 끝나기 전에는 떨어질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꼬리가 달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양봉은 양봉인데 꼬리가 달릴 수 있다. 즉, 11월 첫 거래일 시초가보다 떨어졌다가 나중에 11월 말에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떨어지는 게 초반에 올랐다가 떨어질지 아니면 초반부터 떨어졌다 올라갈지 저도 모르는 거죠. 다만 우리가 과거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에 3음봉, 즉 음봉이 3개가 나오게 되면 다음 달에 양봉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구나라는 것쯤은 과거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이번에 S&P 500,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3음봉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어디에요? 25월선이죠. 그 전에 나스닥도 짚고 넘어가자.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언급해놨는데요. 월봉이 10월선 부분이에요. 그죠? 예. 10월선 부분이고, S&P 500은 25월선 부분. 네. 10과 20선. 아주 중요한 이평선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기 이평선들인데, 중요한 지지선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정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스닥이 어쨌거나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강한 상승 추세가 나왔던 건 사실이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10월선에 닿은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는가? 과거에는 이런 강한 상승 추세 이후에 10월선에 닿을 때 주가는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과거에도 다 조정이 있었을 테니까 보십시오. 자, 한참 상승 추세가 쭉 진행되다가 첫 10월선, 이 오렌지색이 10월선이거든요. 첫 10월선에 닿고 나서 어떻게 돼요? 꼬리가 길게 달리고 반등이 나옵니다. 그죠? 맞죠, 여러분들? 확인됐죠? 네, 이때 반등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그겁니다. 강한 상승 추세 이후에 10월선. 알겠죠, 여러분들? 강한 상승 추세 이후 10월선에서 그 다음에 또 강한 상승 추세 나오죠. 역시나 오렌지색 10월선에서 꼬리 달리죠. 반등 나오죠. 맞죠, 여러분들? 네. 그다음에 또 강한 상승 추세 이후에 10월선 부근에서 이미 꼬리 달렸죠. 이미 반등이 나온 거죠, 요거는. 그다음 또 10월선 또 반등이 나옵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평선은 무시 못한다. 왜? 이평선은 수많은 투자자들이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판단을 결정하기 때문에 무시 못한다.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에 첫 10월선 역시나 이탈했다가 꼬리가 쭉 달리면서 반등이 나오죠. 반등 나왔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강한 상승 이후에 또 10월선 꼬리 또 달리죠. 또 반등 나오죠. 100%죠. 또 상승추세 이후에 또 10월선 역시나 반등 나오죠. 그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뭐 100%는 없다고 하지만 이때까지 100%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강한 상승추세 이후에 또 10월선 반등, 또 10월선 반등, 또 10월선 반등. 언젠가는 깨지죠, 이렇게 언젠가는. 맞죠? 첫 이렇게 보시면은 또 추세 이후에 10월선 반등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반등이 잘 나옵니다. 10월선에서. 그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강한 상승 추세 이후에 또 10월선. 그 다음에 또 10월선 반등 나왔죠? 꼬리 달리죠? 반등 나왔다가 급락 나온 거죠. 코로나 때문에. 오케이? 네. 그 다음 한참 가다가 이제 2022년 들어서 투매가 나죠. 나오면서 이때 그냥 바로 깨졌어요. 이때 바로 깨졌습니다. 그럴 수 있죠. 100%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때까지는 다 나왔잖아요. 딱 한 번 깨졌잖아요. 딱 한 번. 한 번에 깨지는 처음이기 때. 네. 됐죠? 그 전에 여기서 한번, 쉬워서 반응 나온다라는 게 무조건 쉬워서 찍는다 개념이 아닙니다. 쉬워서 못 가서 반응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찍었네요. 어떨까요? 확률상 봤을 때 과거에 보니까 한 번에 깨진 건 요거 하나거든요, 지금. 나머지는 다 쉬웠던 부분에서 반응 다 나왔죠. 깨졌다가 더 올라오고. 그죠? 깨지기도 하고 안 깨지기도 하고 첫 강한 상승세 이후에 첫 쉬웠어는 과거에 다 반등 나왔다. 이거 한 번 빼고는 100% 반등 나왔다. 단 실어선이 깨지고 반등 나온 적도 있고 안 깨지고 반등 나온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다음은 이제 미국의 대표 지수 S&P 500이에요. 얘는 지금 시어선이 이미 진작에 깨졌고 이제 20월선입니다. 그죠? 10선이나 20선이나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볼까요? 자, 과거에 20선 반등, 20선 반등, 20선 반등, 20선 반등. 기가 막히죠? 그죠? 네. 또 20선 반등. 깨지기도 하고요. 또 20선 반등. 여기도 실어선 깨지고 20선 근처에서 반등. 이렇게 과거 사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충 어떻게 되겠구나 예상이 가능하죠. 얘도 20선 반등. 이때도 20선 부근 반등. 실어선 반등. 차트는 거기서 거기거든요. 얘도 보시면 급락하다가 20선 딱 찍고서 반등 나오죠. 꼬리 빡 나오죠. 여기도 20선 딱 찍고 반등 나오죠. 얘도 20선 찍었죠. 코로나 처음에 찍고 반등 나왔다가 빠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22년 작년에 급락 나오던 중간에 20선에서 부분에서 꼬리 자, 여기서 지지를 받으니까 지지선이었잖아. 이탈했어. 이탈하니까 뭐가 돼? 이제 정선이 되죠. 정선. 자, 정선을 돌파했어요. 그럼 정선은 뭐가 돼요? 이제 지지선이 되거든요. 이번 달 이제 10월달에 찍었으니까는 11월 달에는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100은 10월선이고 S&P 500은 딱 여기 20월선. 둘 다 어떻습니까? 아주 기술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나스닥 121선이 우상향인데 우상향에서 지금 121선을 이탈을 한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121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투자자들마다 다 달라요, 기준이. 저는 120선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어떤 분들은 201선 중요하게 봐요. 그죠?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뭐 정답은 없어요. 네, 이제 본인 스타일에 맞는 방식대로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분석을 하시면 되는 건데, 120선이 우하향일 때와 우상향일 때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120선은 대표적인 중장기 이평선 아닙니까? 근데 그게 우상향일 때랑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자, 잠깐 보시면, 자, 보십시오. 과거에, 자, 120선이 이렇게, 잘 봐요. 노란색을 보시면 되는 노란색이 120이에요. 노란색이 120이 우상향일 때에 이탈을 하면은, 반등. 이탈했을 때 또 반등. 그죠? 맞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제 우하향이 됐어요. 우상향에서 우하향이 되고서도 반등. 그죠? 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전제 조건은 뭐냐면 주가가 120선 위에 있다가 이탈을 했을 때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봐요. 자, 우상향이죠? 찍고 반등. 이탈했죠? 우상향이죠? 반등 촤. 그죠, 여러분들? 네. 요건 어때요? 요건 이미 이제 이탈을 한 다음에 반등이 나온 거잖아. 그리고 이미 여기서 꺾였어요. 이미 여기서부터.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 120선 위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탈하는 걸 보는 거, 사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미 이탈했다가 반등 나온 거라서 얘는 해당 사항이 없어.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보면은 우하향임에도 불구하고 반등. 시간은 좀 걸렸지만, 네. 또 보겠습니다. 또 한참 올라가죠? 역시나 한참 가다가 이탈했는데 반등, 그죠? 역시나 반등이 나오죠. 또 보겠습니다. 한참 올라갔죠? 그죠? 또 이탈했죠? 또 반등. 이때 투자자들 어땠을까요? 죽을 맛이었겠지. 주가 계속 빠지잖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공포였겠지, 그지? 근데 이 반등이 나와요. 또 볼까요? 한참 올라가죠? 찍고 반등.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잘 안 깨지는 이평선이 120선이에요. 웬만하면. 그리고 이탈했죠. 이탈하고도 반등. 사례를 잘 봐요. 여기도 이탈했죠. 이탈하고 또 반등. 왜? 120 살아있으니까.
우상향이잖아. 중장기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거든. 관성의 법칙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자, 15년도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8월달에 중국이랑 막 다 급락을 했었어요. 그때 우상향이었거든요. 빠지면서 살짝 우상향이 됐어. 하지만 급반등이 나오죠. 이때 한참 안 좋은 뉴스들로 가득했어요. 막 글로벌 경기도, 왜냐면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중국은 글로벌 공장이죠. 글로벌 공장. 글로벌 유수의 대기업들이 다 중국에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나 이런 데 많이 있지만 그때 중국은 한참 중국의 공장도 많이 짓고 할 때였단 말이에요. 중국의 이제 경기 둔화 우려는 곧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악재였단 말입니다. 근데도 반등. 네. 그죠? 근데도 반등. 이게 바로 뭐예요?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요한 지지선이 있었어. 이탈을 했어. 근데 그냥 이탈했다고 해서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 저항 테스트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중요한 이평선이 깨지고 나면은 저항 테스트를 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맞죠? 자, 그 다음에 겨우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옛날처럼 되게 강한 상승은 아니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예. 비슷한 생각 아니죠? 이게 뭐 살짝 올라봤자 한 2, 3개월 정도였었는데 120선이 아주 강한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비교가 되잖아요. 자, 요때랑 얘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우상향 쫙 유지가 될 때고 그러다가 빠졌던 거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또 보게요. 여기 좋죠? 추세 좋죠? 계속 올라가죠? 이탈할 거예요, 조만간. 보세요. 그러다가 18년도에 무역전쟁이 터집니다. 이탈로 반등. 또 볼게요. 무역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깨지죠. 깨지고, 역시나 저항 테스트. 또 깨졌어요. 한 번 더 또 저항 테스트 받아요. 왜? 그때도 이평선의 기울기가 살아있었거든. 그러다 나중에 이평선이 서서히 꺾이면서 더 빠진 거야. 그죠? 무역전쟁의 여파입니다. 또 볼게요. 여기도 꽤 강하게 올라갔죠?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우상향으로 만들었지만 이탈, 또 반등. 네. 이탈 반등 계속 나오죠. 자, 드디어 뭐 터졌어요? 코로나. 터졌는데 120선 우상향이야. 시간이 걸렸지만은 결국 반등. 그죠? 또 보자. 120선 노란색만 보세요. 노란색만. 자, 드디어 초고속 긴축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매크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왜냐면 다들 이제 페드를 믿고 있었었는데, 페드가 그동안은 야, 물가 상승 괜찮아, 일시적이야. 그러다가 얘네가 물가가 안 잡히니까 이제 고강도의 긴축을 해야 된다고 판단한 거죠.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글로벌 증시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페드 너만은 믿었었는데 네가 말을 바꿀 줄이야, 파월이 말을 바꿀 줄이야 해가지고, 그래서 이탈했다가 반등 나오고 또 쫙 빠졌어요. 하지만 결국 반등을 주고 120선까지는 못 갔지만은 반등은 나오고 빠지더라. 개나지 하락을 이어가더라도 결국 반등은 주고 빠지더라, 그 말이야. 어디서? 빨간 시그널 뜨고 나서. 그죠? 네. 그 다음에 쭉 빠졌죠. 맞죠?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120선이 계속 우하향이었었어요. 하락 추세였단 소리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상향이 되고 나서 잘 봐요. 자, 올해 초에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한동안 아주 강한 상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이탈이야. 반등 나올까 안 나올까? 답이 나왔죠. 과거 사례만 보면 충분히 답이 나와요. 못해도 과거 사례 봤을 적에 못해도 어디 20선까지 반등이 나왔어. 당장 작년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우상향을 유지하던 120선 이탈했는데 최소 20선 반등을 주고 빠지더라, 그 말이야. 대부분은 120선까지 올라갔고, 그죠? 120선 이탈했으니까 120선 저항 테스트가 대부분 나왔던 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매크로가 확 꺾였다 보니까, 전망이 안 좋아졌다 보니까 최소 20선은 예의상 찍어주더라, 그 말이지. 지금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 120선 처음으로 이탈한 거예요, 지금. 오케이? 과거에 추세 좋을 때 120선 처음으로 이탈했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어땠어요? 이탈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했다가도 반등 나고, 그죠? 지금 만약에 지금이 한번 이탈했다가 두 번째 또 이탈한 거면 제가 모르겠는데 첫 이탈이거든. 첫 이탈은 여러분들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20선도 그렇고 120선도 그렇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첫 이탈은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스닥 100
반등 나올 가능성 이번 주 특히나 이번 주 네,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코스닥, S&P 같은 경우 보세요. 여기도 120선 깼죠? 깨졌잖아. 반등감 준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또 빠진 거지. 근데 여전히 S&P 500도 120선이 아직 우상향입니다. 즉, 중장 추세 아직 죽지 않았다 그 말이야. 그 S&P 500도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저점입니다. 자, 고점, 고점, 저점, 저점, 저점. 차트상으로는 반등 나올 명분은 갖춰졌어요. 그쵸? 네. 자, 거기다가 보시면 S&P 500 얘도 120선 우상향. 그 다음에 월봉도 제가 아까 20%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보조지표인데 투자심리도와 RSI라는 보조지표가 둘 다 동시에 과매도에 들어갔어요. 자, 두 개의 지표가 동시에 과매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 볼까요? 지금 보시게 될 지표는 요거 두 개인데요. 이게 투자심리도예요. 요게 RSI 14입니다. 두 개가 같이 지금 과매도 들어갔죠. 자, 과거 사례 보겠습니다. 둘 다 동시에 과매도를 찍었을 때에 반등 가능성이 높았는가 안 높았는가. 자, 시간 계산 빨리빨리 볼게요. 지금 시간이 좀 몇 시간 넘어가고 있는데, 자, 금융위기 이후를 보겠습니다. 이후를. 네. 자, 맨 아래, 그러니까 밑에서 두 개, 요것만 볼 거예요. 요것만. 이 두 개 지표만 볼 겁니다. 동시에 과매도 들어갔을 때 볼 거예요. 자, 보시면 동시에 과매도 이때 들어가네요. 반등 나오네요. 그죠? 100%는 없겠지만 보겠습니다. 참고로 쭉 보겠습니다. 자, 동시에 과매도 들어갔을 때 이때 또 들어갑니다. 이때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당했을 때입니다. 급반등 나오네요. 그죠? 보이시죠? 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니까 급락을 했었던 건데. 자, 그럼 여기 역시나 둘 다 같이 들어가죠? 또 반등이 나오네요. 보이십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두 개 동시에 하나만 들어가도 반등이 잘 나오죠. 하나만 들어가도. 여기서 하나만 들어가도 반등이 잘 나와요. 하나만 들어가도 반등이 잘 나와. 근데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니까는 좀 더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만 들어가도 반등이 잘 나온다. 오케이. 네. 자. 지금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간 적이 별로 없어서 하나도 지금 사례 분석해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애들이 장난치고 있어가지고. 또 울고 있네요, 지금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보세요. 동시에 두 개. 동시에 두 개가 들어간 적이 별로 없죠, 그죠? 네. 웬만하면 하나, 보통 하나인데, 이때네요. 이때. 동시에 두 개 들어갔습니다. 그죠? 동시에 두 개죠. 자, 들어갔다가, 반등 나왔다가 한 번 더 빠졌는데, 결국 그 반등이 나오더라, 이때도. 바로 반등 나온 경우도 있고, 조금 밀렸다 반등 나온 경우도 있고, 여기도 동시에 들어가죠. 급반등 나오네요. 자, 여기도 동시에 과매도 들어갑니다. 그죠? 반등 나오죠? 네. 그러니까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지금은. 확률은 나오는 자리야. 네, 여기도 과매 들어가죠? 찍고서 급반등 나오죠? 나오고 다시 빠져요. 빠지면 다시 또 동시에 과매도 또 들어가죠. 여기서. 역시나 또 급반등 나오죠. 여기도 또 3연타로. 자, 봐봐. 여기서 동시 들어가고 반등. 또 동시에 찍고서 또 반등. 또 동시 찍고서 또 반등 나왔어요. 이만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죠, 여러분들? 보조지표가 100%는 아니지만 참고할 필요는 있어요. 네. 사례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보조지표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도 동시에 같이 들어갔어요. 코로나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들어가고서 반등이 나오죠? 나왔다가 한 번 더 빠진 거잖아. 그죠? 나왔다가. 그죠, 여러분들? 코로나 특수한 상황이니까 좀 더 빠졌는데 당연합니다. 아무튼 이랬습니다. 과거에도 매우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S&P 마찬가지 둘 다 같이 들어갔다. 월요일부터 바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뭐 한 번 더 빠졌다가 화요일부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 사례 분석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반등 확률이 매우 나높았다. 다음 알파벳 C. 알파벳 C 때문에 나스닥이 한 번 더 급락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근데 차트를 보니까 알파벳 시그널, 알파벳에서 여기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 자, 알파벳의 차트인데, 알파벳 C 차트인데, 과거에 과매도 시그널 떴을 때에 알파벳이 반등이 나올 때는 나스닥도 100% 반등이 나왔어요.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은 스킵할게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알파벳 과거 시그널, 과매도 시그널이 두 개 연속 나왔죠? 과거에도 보시면은 하나 찍고 반등. 자, 하나, 둘. 하나 찍고서 반등 나왔다가 둘, 셋. 세 개까지 나오고서 급반등.
알파벳. 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뜯고서 반응 나왔다가 하나 더 뜯고서 또 계속 올라갑니다. 알파벳. 그죠? 그리고 이때는 뭐예요? 코로나는 이해해야지. 더 빠졌어. 그죠? 반응 나왔다가 물론 이때도 두 개 찍고서 급반응 나왔다가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같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 나왔으니까 알파벳도 반등이 임박했다. 즉 그 말은 뭐예요? 알파벳과 함께 나스닥 또 올라갈 수 있겠구나 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제가 10년물 국채금리 지난 10월 24일날 24일이면은 언제냐면은 24일이면 지난 10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제가 이렇게 우리 무료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미증시 조정의 빌미가 되었었던 10년물 국채금리는 상투 찍었다고 본다. 그죠? 상투 찍었다고 본다. 현재 4.8인데 뭐 어디까지 빠질 것으로 봅니다. 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여전히 20선 이탈 가능성 그리고 상투 패턴 너무나 좋다. 자 봅시다. 제가 24일에 올려드린 메시지인데요.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자 24일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이후로 고점 돌파 안 나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X 시그널. 이 X 시그널을 뜨게 되면은 21선 녹색 21선 G 테스트가 나오던지 이탈하던지 둘 중 하나다. 과거 차트 보게 되면은 X가 나오고 나서 20선 찍고 결국 이탈하고 X 나오고 20선 찍고 X 나오고 20선 이탈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국채금리가 빠지는 게 좋죠. 당연히 빠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X 뜨고서 또 20선 찍고 또 X 뜨고서 또 20선 찍고 그러다가 한 번 더 빠졌고 맞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X가 또 떴단 말이에요. 빠졌다가 X 뜨고서 지금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선 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국채금리가 20선 이탈하게 되면 아무래도 증시에는 조금 그나마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원달러 이게 문제인데 원달러 차트는 사실 올라가는 게 우리 증시 안 좋아요. 왜냐면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입을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도 압박이 거세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환율이 차트와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달러가 또 급등할 때 우리 증시가 100%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원달러가 떨어질 때 우리 증시가 100%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100%는 없어요. 네, 100% 지표가 있으면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떼돈을 벌겠지. 하지만 그런 지표는 없습니다.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만 원달러만 봤을 적에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 자, 요건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여기서 정확하게 원달러 빠질 거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빠졌어요. 예측 적중했죠. 네, 이때 우리 증시도 반짝 반등이 나왔던 거고. 근데 지금은 얘가 이제 또 한 번 반등이 나왔고 또 지지를 받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빠지긴 빠졌는데 어쨌거나 지지받는 양봉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 2, 3일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2, 3일 정도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어요. 왜냐면 여기 녹색 21선을 살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아직까지는 우리 증시에는 조금 별로 좋아 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드디어 이제 FOMC 회의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11월 2일 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새벽 3시에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금리 동결 현재로서는 패드워치 상으로는 99.9%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9월달에 FOMC 회의를 하고 나서 그 동결했었죠. 동결하면서 지금 그때 이제 5.25에서 5.5% 됐었었는데 지금 똑같이 될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동결 가능성이 99.9% 나오고 있고, 참고로 그때 공개했었던 점도표인데요. 자, 이거 점도표로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지금 현재 금리가 뭐냐면은 5.25에서 5.5예요. 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현재 금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네, 여기 딱 이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점도표상으로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5.5에서 5.75에 배팅하는 거죠. 네, 그죠, 여러분들? 네, 투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5.25에서 여기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있는 겁니다. 그럼 11월 달에 동결을 하고 나면은 12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지. 9월 달 점도표 상으로는. 맞죠? 9월 점도표 상으로는 그래요. 어떻게 확률일 뿐입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번에 이제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동결이 좋죠, 아무래도. 당연히. 금리 동결이 당연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들 무시할 수 없겠죠. 11월 1일 날 ADP 비농업 고용. 비농업 고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ADP 이거 회사 이름입니다.
얘네가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이 있고 정부의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이 있는데 당연히 정부가 발표하는 게 좀 더 신뢰가 있고 증시에도 미친 영향이 큽니다. 요건 그냥 참고만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졸지 요거 지난번에 졸지가 요게 좀 문제가 됐었었죠. 이게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증시 악재로 작용했던 게 좀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페드가 바라는 건 뭐냐면 고용시장이 좀 너무 뜨겁다, 너무 타이트하다, 고용시장이 조금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식어야 된다. 경제가 식어야 물가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요, 그죠? 경제가 좀 식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 그래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악재로 작용하고, 안 좋게 나오면 호재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ADP 지금 비농업이 지난달 대비 이제 플러스가 나와요. 요건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 네. 예상치,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리고 지금 졸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뜨거웠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가라앉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다행이죠. 네. 자, 보겠습니다. ADP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ADP 같은 경우에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는 뭐냐면 컨센서스보다 덜 나온 거고요. 낮게 나온 거고, 빨간색은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지난달에 보시면은 지난달에 89,000원 나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한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컨센서스 그러니까 정해진 건 없어요. 걔네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컨센보다 높게 나올 때도 있고 낮게 나올 때도 있고, 그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요거는 정부 발표보다는 조금 파급력이 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졸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갑자기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죠. 자, 근데 여기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게 가끔씩, 그러니까 얘네가 추세는 하락이에요. 분명히. 저 보시면은 빠지다가 반등 주고서 급락. 그죠? 맞죠, 여러분들? 네. 빠지다가 또 반등 주고서 또 급락. 또 반등 주고서 급락. 또 반등 줬죠? 패턴대로면 이제 또 빠질 차례예요. 패턴대로면은.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패턴대로면은 또 빠질 차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최근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제는 이제 물가가 좀 잡히기 시작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확실히 컨센서스보다는 낮게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죠? 확률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이번에도 역시나 컨센보다는 좀 더 낮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시장에는. 그 다음에 이제 11월 3일, 이게 이때 나오는 게 찐입니다, 찐. 비농업 고용. 자, 컨센서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행히도 낮습니다. 네. 낮죠? 시간당 평균 임금,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물가가 올라가면은 월급도 올라가요. 맞죠? 근데 임금도 떨어지는 게 당연히 좋은 겁니다. 거기다가 실업률은 지금 이제 컨센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지난달과 동일하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실업률도 사실 실업률이 높아지면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지표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건데, 현재로서는 경제가 조금 살짝 쉬어가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을 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금요일날 보여지는 주요 지표들의 컨센서스는 시장의 우호적입니다. 우호적입니다. 그죠? 네. 긍정적이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시간당 임금도 좀 슬로우하게 계속 우하향이 있어요.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얘는 근데 컨센서스보다도 높게 나올 때도 있고, 낮게 나올 때도 있고, 높게 나올 때도 있고, 그죠? 네, 이것도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일단 컨센서스 자체는 지금 현재 괜찮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미국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이 실제로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씩 빠지다가 서서히 아주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맞죠? 네. 자, 다음 이제 실적입니다. 11월 3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3일 네, 새벽 5시 11월 3일이면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자, 금요일 새벽 5시 6시에 전후로 애플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네, 1위 기업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현재 컨센서스는 좋아요. 왜냐면 전분기, 근데 이때까지 애플의 실적 추이가 좋지 않았어요. 빠지고 있잖아요. 안 좋았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그런데 컨센을 보게 되면 컨센서스가 맞았어요. 이때까지. 실제로 자 2월 2일을 기점으로 보게 되면은 다음 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입니다. 이게 올해 1분기. 1분기 때 컨센서스가 낮아진다고 돼 있었어요. 그죠? 실제로 전분기 대비 낮게 나왔죠. 그죠? 실제로 전분기 대비 낮게 나왔어요. 컨센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전분기 대비 낮게 나왔어. 그 다음에도 또 2분기 때에도 보시면 애널들이
전분기보다 매출이 낮아집니다. 순이익도 낮아집니다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역시나 예상대로 낮게 나왔어. 컨센은 상이었지만 또 낮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전분기 대비 어때요? 순이익도 매출도 올라갑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적 하락 추세에서 이제는 반등. 보시면 다음 내년 이제 올해 4분기죠. 이게 이제 이번에 다 발표되는 게 3분기고 이게 4분기인데 현재 3분기와 4분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 반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특히나 순이익 같은 경우에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처음으로 지금 앞에 숫자가 2예요, 2. 처음으로. 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금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가장 크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시총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큰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라는 거예요. 네. 당장 4분기가 반영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 제가 지금,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 쭉 봤는데, 원달러 환율 빼고는 다 시장에 우호적입니다. 원달러 환율 빼고는 시장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다 높아 보인다. 그죠? 그래서 결론 내보면은, 네,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가지, 제가 지금 여러가지들을 살펴봤는데요. 네, 결론. 역시나, 이번 주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네, 100% 장담은 못하지만, 여러가지를 놓고 봤을 적에 오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특히 국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끔찍하죠. 9월 내내 빠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괴로워하고 계실 텐데, 한번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적에는 거의 바닥이 임박했다고 보여지니까, 아무튼 이번 주만큼은 좀 다들 활짝, 웃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뵙겠습니다. 무조건 똑바로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